네, 앞서도 보셨지만 저희 KBS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속 기획보도 3편을 전해드렸는데요. 보도국 백상현 기자와 함께 보도한 내용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른바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. 이후에 대책이 많이 나왔고요. 현장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? 네, 먼저 이 사건 이후 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현장 많이 변했습니다. 이 경찰이 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. 또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상담 심리치료와 또 지원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. 이 학대 행위자와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제도도 시행됐습니다. 하지만 효과를 따져보면 아쉬운 점 많습니다. 인력이나 기반 시설의 부족, 또 역시나 이런 게 문제인데요. 먼저 상담 치료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황 들여다보면요.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한 사람의 업무량은 50에서 60개 가정 이상으로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지역의 기관은 사정이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상담원 한 사람당 몇 건 정도 맡고 있다고 합니까? 네, 이 대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이 상담원당 평균 80건에서 90건 정도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이 상담원 한 명이 맡은 사례가 많을수록 한 아동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과 또 신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죠.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앞서 신고가 접수됐던 사건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제때 신고되거나 조치되지 않아서 결국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이어지는 경향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성 문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높은 업무 강도와 또 스트레스로 상담원의 근속 기간이 2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연속성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이 즉각 분리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.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.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76곳에 불과합니다. 지역마다 나이와 성별 또 장애별로 분리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21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보면 학대 신고 의무자죠. 어린이집 교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. 뭐가 문제일까요? 무엇보다 신고자 보호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예. 이 학대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일까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일도 많아진다는 겁니다. 물론 21개월 여아에 대해 교사들이 신고하지 않은 건 이 보호 체계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나 교사가 학대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예. 아동학대 관련 단체들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노출한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어도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이 신고자 노출한 사람이 조직 안에 꼭꼭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요. 예.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자를 노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노출자가 밝혀져도 내부 처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고자 노출해도 이렇게 별다른 처벌 받지 않으니까 신고자 보호 체계가 더 미흡해진다는 지적입니다. 예, 학대 신고자를 노출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만큼이나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하잖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앞서 보도에 나온 사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. 이 5살 의붓아들에게 둔기 휘둘러서 결국 숨지게 한 남성. 범행 2년 전에도 숨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는데 예.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이 남성은 같은 해 3월 의붓아들이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서 올린 뒤 내려치기도 했는데요. 그런 남성에게 가벼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를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또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선처한다고 말했습니다. 결국 남성은 다시 아이를 때렸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. 이 사례 자체가 아동학대 가해자는 제때 또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만큼 이 아동학대에 대해 세밀한 양형 기준 서둘러 만들어서 엄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백 기자 수고했습니다.